루틴이 있으니 그 루틴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 루틴은 TOEFL Listening Conversation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루틴 3스텝입니다. Problem, 팁, 그리고 액션을 통해서 솔루션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해결에 대한 팁, 단서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거와 관련된 액션을 통해서 choose, 선택, 그럼 Problem and Solution가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세트 마무리해봤고요. 두 번째 세트 똑같은 방법으로 움직여볼게요. 시그널부터 낚는 걸로. 준비됐죠? 계속 갈게요. Hey, do you have a minute? Sure. What's up? I'm supposed to present tomorrow, but I left my notes at home. Oh, no. Can you go back and get them? I wish I could, but I have classes all day. Actually, didn't you email the draft to yourself last week? Oh, you're right. I can just print it out here. 자, 여기까지가 시그널 낚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의 능력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는 시그널 잡는 것도 한 번 듣고는 안 되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시그널이라는 아이를 잡기 위해서 한 두어 번 MP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놓쳤던 아이가 있다면 다시 끼워서 잡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시그널을 다시 한번 분석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대전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이번 세트 문제에서는 대전제가 supposed to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예정을 나타내는 문구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조예요. 나 뭐 하기로 되어 있어? 아까 첫 번째 세트에서는 tonight 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tomorrow, 내일까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는 대전제.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세트에서도 but부터 터지잖아요. 두 번째 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대전제가 있는데 근데 말이야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그널과 관련된 영상에서 아무것도 못 잡겠어요. 시그널이라고 해서 총 5개의 키 시그널이 있는데 그 5개를 다 내가 잡기엔 아직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컨트라스트는 느껴주세요 라고 강조해 드렸거든요. 항상 대조 부분만 잘 잡아도 문제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니까. 자, 그리고 but이라는 게 나왔고 두 번째 but 다음에 or이라는 구조가 터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그널 중에 극단어 시그널입니다. always or never 이라고 해서 뭔가 빈틈이 없어 보이는 문구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해 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나와서 제가 표시를 해 드린 거예요. 자, 뭔가 문제적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한 팁으로 actually 실제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서 팁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가죠. 대전제에 대한 problem으로 시작할 거고 그 problem에 대한 팁이 만들어질 거고 그 팁에 대한 action, 문제를 가진 자가 선택을 함으로써 해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반적으로 right, 아 그래 맞아 라고 반응하고 있죠. 시그널 자체가 3단 구조로 내려갔다라는 거 확인 들어갔고요. 이제부턴 컨텐츠 낚으러 갑시다. 준비되셨죠? 좀 더 집중하는 걸로. Hey, do you have a minute? Sure. What's up? I'm supposed to present tomorrow, but I left my notes at home. Oh, no. Can you go back and get them? I wish I could, but I have classes all day. Actually, didn't you email the draft to yourself last week? Oh, you're right. I can just print it out here. 자,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시그널 분석한 후에 컨텐츠를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가만 봐도 컨텐츠가 훨씬 더 단조롭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대전제로는 내일까지 present, 뭔가 presentation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죠. but 다음에 바로 터졌어요. left note at home. 나 집에다가 노트를 두고 와버렸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정리를 해 놔나 보죠.
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문제 있겠다라고 들어갔고 너 가서 가지고 와라고 그랬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첫 번째 세트와 비슷하게 플러그인 해봤니? 첫 번째 세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세트에서는 처음에 나왔던 팁으로는 go back and get them.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와 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팁은 팁이지만 버릴 팁입니다. 왜냐면 두 번째 but으로 이 부분은 묵살될 거거든요. 두 번째 but 다음에 만들어졌던 맥락에 I have classes all day. 하루 종일 수업이 있다라고 라는 이 컨디션 때문에 처음에 던져졌던 팁 go back and get them 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기억난 게 있나 봐요. Actually 다음부터 터지죠. 이메일을 너 보냈었던 것 같아. Didn't you? 이렇게 들어가면서 과거 시제 활용했거든요. 이 과거 시제에서 굳이 추론까지 해본다라면 이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건 already 이미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실한 해결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아 You're right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I just point out here 나 여기서 그냥 인쇄만 하면 되겠다 라는 패턴으로 해결은 끝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next section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도 할 수 있겠죠. 이 학생이 할 다음 행동은요, 여기서 print out, 인쇄하겠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광범위해진다면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정도 만들어지겠죠. 문제 확인하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트 테이킹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받게 되는 페이퍼의 핸드라이팅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이렇게 핸드라이팅 되어 있는 노트 테이킹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What is the man's problem? 문제가 뭐니? 역시 메인 지스트와 관련된 패턴이었죠. 메인 문제는 뭐였죠?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 He cannot attend his presentation. 자, 그의 프레젠테이션에 참석을 못할 거다. 너무 오버했죠. He lost his note.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lost라는 보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lost는 lose,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런데 지금 원문에는 어떤 동사를 썼냐면 leave, 두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두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으로 left, 두고 왔어. left at home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단어가 조금 닮았다. left, lost. 이것 때문에 착각하시면 정말 다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Leave my note at home 이렇게 들어가면 나 지금 집에 노트를 두고 온 거야. 잃어버렸다가 아니라고요. lost가 들어가면 나 지금 아예 없어졌어. I lost my note. 그 말은 그 안에 깔려있는 imply를 본다라면 so I don't have it. 나 지금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맥락이죠.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완전 다른 의미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비번 틱 하는 순간에 출제자가 완전 좋아하겠네. 대신에 앞선 영상에서 이것과 비슷한 코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패턴으로는 lose가 아니고 forget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깜빡했어. 깜빡했다라는 건 뭐야? 내가 깜빡 기억에서 놓쳤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lose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C번 바로 나오네요. forgot 이라고요. He forgot his note at home. 집에서 노트를 잊어버렸다. 집에 놓고 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left something 또는 I forget something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상황적 뉘앙스로 봤을 때는 깜빡 두고 왔어, 놓고 왔어 라는 패턴으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D번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He didn't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가볍게 정답은
C번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동사 잘 챙겨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드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에 한 표. 자, 4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do? 그 남자는 이제 뭘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갔네요. 예측했었죠? 아까 next action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지 않아도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했잖아요. 아마 print out 할 거야. 라는 게 가장 직접적인 정답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Go home to get his note. 집에 가서 가지고 온다? No. 아니라고요. Classes all day라고 했었어요. 자, B번. Print his note. 프린트 할 거예요. 완전 직접적으로 워딩이 되었네요. 자, C번 들어갈게요. Cancel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을 취소할 거예요. No. Rewrite everything. 모든 걸 다시 쓸 거예요. 알고 왔죠? 답은 아주 쉽게 B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리스닝에서 특히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노트 테이킹을 정확하게 했다라는 가정하에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은근 학생들 정답률이 그렇게 완벽하게 맞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노트 테이킹이 아직까지 덜 무르익었다라는 거. 따라서 컨버세이션 파트에서는 문제를 누가 더 많이 풀어보나 보다는 누가 노트 테이킹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연습해보는가가 더 실력 올리는 핵심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실제 노트 테이킹 연습은 귀찮아도 스스로 꼭 해보시는 걸로. 자, 쉐도잉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디에서 잡았어야 되는지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Hey, do you have a minute? Sure, what's up? I'm supposed to present tomorrow, but I left my notes at home. Oh no. Can you go back and get them? I wish I could, but I have classes all day. Actually, didn't you email the draft to yourself last week? Oh, you're right. I can just print it out here. 자, 여기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았어야 되는 내용 정확하게 문제풀이에서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들 스스로 침착하게 반복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팁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맨 마지막 구조에 print it out 이라는 구조가 있죠. 이게 동사와 관련돼서 구동사 라는 부분인데 실제 동사와 부사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동사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될 때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종종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고 명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대명사고 따라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명사와 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명사와 대명사 쉽죠? 이때 구동사 즉 동사와 부사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나타내는 경우에 명사가 목적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바로 들어가도 되고 동사와 부사가 같이 한꺼번에 연결된 후에 맨 끝에 명사 목적어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print out 이라는 패턴에서 note라는 패턴을 만약에 목적어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print notes out 이라고 들어가든 print out notes 라고 들어가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note라는 아이를 만약에 대명사로 바꾸는 경우엔 반드시일 때 필기 들어가는 거예요. 동사 뒤로 대명사 목적어가 들어가고 부사는 마지막으로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조에 보시면 print it out 이런 식으로 하면서 it이라는 아이의 위치가 동사 바로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pick up. pick up 이라고 하면 뭔가 차를 태워주다 또는 데려오다 라는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구동사이거든요. 이때 만약에 탐을 좀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하면 pick Tom up
도 괜찮고 pick up Tom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를 좀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할 때는 반드시 pick him up 이것만 맞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구동사와 관련되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대명사 목적어 나올 때만 조심하면 되겠다. 하나 정도 기억하시는 걸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잘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next action 문제 나왔죠? 이런 경우에 항상 발화의 마지막에 정답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하는 것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정리 포인트와 관련돼서는 next action 문제가 늘 출제 포인트다 라고 했을 때 next action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표적인 패턴으로 I can just, 나 그럼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때 just가 그런 느낌이에요. 딱 이것만 이런 느낌. 또는 let me, 나 이거 하게 해줘.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패턴으로 아주 정중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et me 동사 이렇게 들어가면 나 이 동사 행위를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 조금 더 쉽게 들어간다면 I will 또는 I'm going to 라는 패턴으로 들어간다면 그 다음 액션을 예측할 때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구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엔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세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어가 닮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면 자칫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 lost라는 단어와 left라는 단어는 실제 전체적인 문맥이 완전 달라진다라는 거. 따라서 나 집에 뭔가를 두고 왔다라는 맥락에 I leave something at home. 이때 leave의 과거형 I lost something at home. 이때 leave를 바꿔 쓸 수 있는 동사는 lost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forget 이라는 패턴이라는 거. 따라서 leave, left, forget, forgot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깜빡했어 라는 패턴의 leave와 forget 활용하시는 걸로. 자, 마지막 기본적인 포인트는 실제적으로 팁을 줄 때 여러분들은 반응, 이게 톤 오브 보이스를 잘 활용하면 틀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리스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팁이라는 거. 톤을 느끼시라는 거. 자, 마지막 세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두들링 들어갑니다. 시그널부터 잡기. 집중하세요. Hey, Mark, are you still planning to lead the study group for the biology midterm tonight? I really want to, but the library closes early today for maintenance. We don't have a place to meet. Oh, that's right. Have you checked the student lounge in the science building? It's usually quiet this late. I haven't thought of that. Let me call the department office right now to see if we can reserve the large table there. 자, 여기까지가 시그널을 잡아오는 과정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번에 안 들리는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 청취하시면서 시그널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역시 대전제 나오죠? planning to.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나올 때 두 번째 세트에서는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패턴으로 예정이 나왔다라면 planning to, 나 뭐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역시 대전제 예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역시 똑같이 but에서 포인트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but에서 problem 느껴질 것 같아요. 역시 내려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해보지 않았니? 라는 패턴 나오기 시작하면서 팁이 터질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봤을 때 let me 나오게 되네요. 자, next action 유추할 때 많이 터질 수 있는 문구입니다. 자, 마지막 세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 if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if라는 조건이 마지막에 나왔을 때와 if라는 조건이 중간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인식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 봐 드릴게요. 중간에 if가 터진다라면 너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에 만약에 if가 터졌을 때는 추론 문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if라는 상황은 이런 조건하에서 그러할 것이다 라는 예정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서 팩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if를 잘 요리하지 않으면 아주 쉬운 부분에서도 오류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시그널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컨텐츠 낚으러 갑시다. 준비됐죠? Go! Hey, Mark, are you still planning to lead the study group for the biology midterm tonight? I really want to, but the library closes early today for maintenance. We don't have a place to meet. Oh, that's right. Have you checked the student lounge in the science building? It's usually quiet this late. I haven't thought of that. Let me call the department office right now to see if we can reserve the large table there.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대전제와 관련돼서는 스터디 그룹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룹 스터디를 할 건데,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가미해 본다라면, 바이올로지, 과목은 생물학이고, 목적은 미드텀 테스트, 지금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있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은 too much 디테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출제자가 정말 독한 마음을 먹었다라면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 본다라면 문제화되기는 조금 힘든 그러한 너무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too much 디테일에 연연할 게 아니라 대전제로는 그룹 스터디를 하기로 하였고 그룹 스터디를 하기로 하였는데 도서관에서 하기로 하였었나 봐. 이게 예정, 플래닝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이 일찍 문을 닫았고 그래서 우리는 자, 장소가 없는 거예요. We don't have a place to meet. 만날 장소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problem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don't you 역시 권유해주고 있는 패턴에서 계속해서 지금 질문이 부정 질문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제안, 서제션 해주고 있는 포인트다라고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봤더니 제안하고 있는 패턴에 student lounge. 지금 뭔가 학생회관의 그런 라운지, 로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체크해봤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 일반적으로는 좀 조용하던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 나 그 생각을 못 해봤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상대방의 액션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서 전화할게. Let me call. 내가 그 디파트먼트 오피서에 전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전화해봐야겠다. 이 정도로 느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reserve 예약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예약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next action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남학생이 다음 액션으로 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예약하려고 또는 전화를 하겠죠. 이 정도 패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아까 제가 바이올로지 미드텀 테스트다. 중간고사다. 와 관련된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라서 정말 출제자가 독한 마음을 먹으면 나오기도 하겠고 라고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충분히 문제 난도를 올리기 위한 디테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예요. 지금 도서관이 일반적인 시간보다 early, 일찍 닫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원인 결과 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봤더니 maintenance, 도서관이 지금 뭔가 보수공사를 할 예정인가 봐요. 이런 패턴과 관련돼서는 똑같은 디테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바이올로지 클래스입니다 또는 미드텀 테스트입니다 라는 건 어찌 보면 좀 쓸데없는 디테일이긴 한데 메인테넌스와 관련돼서는 close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 결과 패턴은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그냥 예약을 한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아까 제가 if 코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if 코드에 지금 예약과 관련된 패턴이 성립이 되기 위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large table, 넓은 테이블을 우리가 지금 예약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student lounge에서 그룹 스터디를 하게 될 거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if라는 아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 이 if라는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이
끝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추론 문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노트 테이킹을 통해서 내용 예측해 봤고요. 예측한 패턴 활용해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What is the man's problem?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였죠? Place to meet. 만날 장소가 없다. 그게 일단 문제이긴 해요.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A번. He's not prepared for the virus midterm. 자, 그가 지금 생물학 중간고사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off question 될 거고요. 바로 B번 들어갑시다. The student lounge is too noisy. 그 학생회관의 라운지가 너무 시끄럽다. 이건 완전 틀린 말이죠. Contradicted information이에요. 왜냐면 여학생이 솔루션, 즉 팁을 줄 때 그 시간에 usually 보통은 quiet, 굉장히 조용하던데 라고 단서는 줬었거든요. 물론 이런 디테일까지 못 잡았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일단 틀린 말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함정을 파놓았죠. Due to maintenance. 보수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울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들이 내용을 쭉 들었어. 그럼 뭔가 기억에 남는 희미한 기억 중에 명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Student lounge 나온 것 같아. 그리고 maintenance, 뭔가 보수공사 이런 거 나온 것 같아. 그럼 그런 게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보기에. 그럼 왠지 이 보기가 끌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들렸던 단어가 똑같이 들어간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억에 잘못된 조합을 활용한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 B번은 완전 틀린 보기입니다. C번 바로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He forgot to invite the woman to the meeting. 갑자기 왜 초대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와 상관없죠. 그룹 스터디 같이 할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C번 전혀 상관없는 off question입니다. 자, D번 바로 들어갑시다. He cannot find the location for the study group. 스터디 그룹과 관련된 장소 못 찾아요. Okay, I don't have a place to meet. 바로 들어가 있죠. 어느 정도 paraphrasing 되어 있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5번의 정답은 D번 처리됩니다. 마지막 6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do next? 자, 다음으로 할 일, next action 문제 들어갔죠, 여러분들. A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Study for the exam alone. 집에서 혼자 공부할 거예요? 아니에요. B번 Cancel the study group section. 저 cancel 할 거예요? 아니에요. C번 바로 들어갈게요. Contact the department office. 여러분, department office, 원래 department 하면 부서라는 뜻이거든요. 학과 사무실 정도도 기본적으로 department라고 씁니다. 자, 어쨌든 그 office에 바로 contact 해볼 거예요. 연락해본다 라고 했었죠. 아까 call이라는 단어가 지금 contact이라는 단어로 paraphrasing 되고 있습니다. D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Go to the library to check the schedule. 스케줄 확인하러 library에 갈 거예요. 아니에요. library는 이미 문 닫았습니다. maintenance 때문에요. 그래서 6번 가볍게 정답 C번 처리되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세트도 shadowing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준비됐죠? 끝까지 갑니다. Hey, Mark, are you still planning to lead the study group for the biology midterm tonight? I really want to, but the library closes early today for maintenance. We don't have a place to meet. Oh, that's right. Have you checked the student lounge in the science building? It's usually quiet this late. I haven't thought of that. Let me call the department office right now to see if we can reserve the large table there. 자, 여기까지.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하면서 정말 내용을 못 잡겠어요. 아, 리스닝 하면서 내용을 뭘 못 잡겠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많이 못 잡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리스닝은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리스닝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트테이킹은요, 많이 잡는 게 아니라 핵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라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걸 자꾸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향상하게 하기 위해서. 자,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 들어갔고요. 세 번째 세트에서 조심했었어야 되는 팁이 무엇인지 마무리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프로블럼 자체는 명시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초반에 뭔가 전제되는 상황, 즉 해야 되는 obligation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그 obligation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problem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명시적으로 워딩이 된 것 같아요. I don't have a place to meet. 만날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이 그대로 문제의 보기로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의심을 또 하기 시작해요. 이 말 아까 나왔던 말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똑같이 나온 말을 100% 확신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기에 나와서도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정답이네, 똑같이 나왔네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팁으로는 next action 문제에 대한 그런 행동 진행과 관련된 표현을 미리 섭렵해 두자. 아주 쉬운 패턴으로는 I will 나 뭐뭐 할 것이야. I am going to 나 뭐뭐 할 것이야. 여기에 대한 패턴도 있지만 let me 동사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자체가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팁으로는 이 여학생이 제공했던 팁 자체는 모든 상황이 해결된 팩트 솔루션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걸 감 잡으셔야 돼요. 그 부분으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if에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고 했잖아요. 스튜던트 라운지에서 그룹 스터디를 할 거다. 아직은 그게 팩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단 call해서 체크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체크해봐야 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컨디션으로는 large table을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일단 문제에 명시된 information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루틴이 있으니 그 루틴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 루틴은 세트 3에만 나오는 루틴 아닙니다. TOEFL Listening Conversation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루틴 3스텝입니다. Problem, 팁, 그리고 액션을 통해서 솔루션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해결에 대한 팁, 단서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것과 관련된 액션을 통해서 choose, 선택, 그럼 problem and solution 구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conversation과 관련된 핵심 전략이라 함은 여러분들에게 딱 이 한마디만 남겨드리고 저는 문 닫아도 될 것 같아요. problem and solution action. 이 패턴으로 여러분들은 정보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problem이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발화를 시작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상황적 패턴을 잡아내시는 거고요. 이때는 핵심적인 명사나 동사 아주 쉽게 세팅이 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키워드 잡기 유리할 거라는 거. 이에 대한 상대방이 던져주는 팁으로는 초반에 나오는 팁보다는 후반에 나오는 팁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초반 팁을 무조건 버린다라는 것도 오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flexible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팁이 2개 정도 나왔는데 첫 번째 팁에 대한 반응,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두 번째 팁, 그건 더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나는 첫 번째 팁으로 할게. 이런 기출 문제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팁은 메이저 디테일이다, 즉 메이저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두들링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팁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선택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컨버세이션은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게 액션과 관련된 패턴이고 그 next action과 관련되어서 실제 마지막 발화까지 정신줄 놓지 말고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 것으로 가져감에 있어서 가장 쉽고 가장 정석된 방법이 뭐다? 시그널과 컨텐츠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5가지 5 key signal과 관련돼서 열심히 외쳐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해서 리스닝 연습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리스닝 실력 좋아져 있을 거라는 거 일단 믿고 오늘도 연습해 보시는 걸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